예,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저녁밥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산보를 나왔다, 산책을 나왔다 했을 때 거기에는 뭐 자유롭다 아닙니까? 어디까지 갔다가 몇 시까지 와야 된다는 시공이 없다 아닙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거닐다가 또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오면 그만이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는 그 목적지가 정해지고 그러면은 시간과 거리가 정해져 버렸다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꿉놀이를 할 때 그 속에도 시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에 살아가면서 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산다 이런 이야기죠. 깨달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는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름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는 것을 부처가 나타남으로써 그 밑에 조사들이 생기고 그 조사들에 의해 갖고 깨달음이니 뭐 갠성이니 본성이니 이름이 갖다 붙여지고 뭐 그 해능 같은 사람은 한 물건 그러니까 그 밑에 해능의 제자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름이 갖다 붙여지고 그리고 본다, 깨달아야 된다,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되면서 갠성, 성품을 본다라는 개념을 갖게 됨으로써 행체, 모양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어느 선사가 그러죠. 부처가 와갖고 갠슬이 먼지를 일으켰다. 부처 오기 전에도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래 살아왔다. 그래 살아왔는데 갠슬이 부처라는가 조사가 나타나갖고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사는 부처를 때려 죽여 버려야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했는데 어느 한 면을 본 거겠죠. 뭐 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불사마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 놨다. 또 이러되고 어쨌든 간에 이 깨달음 갠성 이름을 만들든지 모양을 만들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넘어야 될 숙제다. 넘어야 될 숙제고 깨침으로써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보림하는 차원에서 그 배감록이라는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 배감록 책을 한번 여기 하면은 요런 거였어요. 요 배감록을 100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열심히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깨달음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조계종에서 강조하는 것이 가나선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것을 최고의 그걸로 하고 우리 갱어선사부터 또 쭉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 갱어선사도 화두를 들고 참고하다가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다 깨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나선이라 하고 이런 공안이 적혀 있는 이런 책을 통해서 참고하는 것을 문자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자선. 문자선도 아르마리만 키우는 거지 그깐 거 뭐하냐 해서만 구구선사가 이 배감록을 지었는데 그 밑에 대해선사가 안 좋은 책이다 버리고 가나선 수행을 하시오 이렇게 강조. 어떤 책에는 보면은 구구선사가 지놓는 목판을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하도록 목판을 쭉 없애버렸다. 대선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나선과 문자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문자선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 가는 안내 책자만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에는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은 안내 책자를 읽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가본 것처럼 돼버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해선사가 그 생각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접해 보니까 이거는 깨닫지도 못한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깨달은 선사나 다름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서울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안내 책자를 너무 많이 읽은 사람들이구나. 안내 책자는 버리고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서울 가는 안내 책자를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서울에 한번 가본 것보다는 못하다 이가. 안내 책자를 읽음으로써 서울 구석구석 오히려 그 안내 책자를 많이 읽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서울 갔다 왔다 하면은 그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거기도 가봤나 저기도 가봤나 뭐 남대문에도 가봤나 청계천에도 가봤나 오세부터 뭐 청와대 가봤나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을 가기는 갔지만은 그 서울 넓은데 다는 못 돌아보고 온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저것 묻던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서울 안 가봤구만 서울 안 가봤구만 이렇게 표현해 버린답니까? 오히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보다가 서울에 대한 지식이 더 적다. 지식은 더 적어요. 그럼 지식 갖고 뭐가 되나? 밖에서 들어온 것은 다 헛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지난주까지 그 백암록 백칙을 하다 보니까 다 했어요. 그럼 그 끝쯤에 이제 이 작가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저기 그 책이 종룡록 종룡록 이 저자가 요 밑에 저자 이 저자가 이 종룡록을 써놓고 나니까 그 같이 그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 종룡록을 썼으니까 백암록도 해보자. 백암록, 종룡록, 문문관 이게 3대 그 선집 해야 되나? 뭐 선에 관련되는 3대 책자다. 이렇게 된 놈. 그렇고 종룡록을 그 써놓고 백암록을 또 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흥미가 딱 땡기는 게 저도 이제 백암록으로 끝으로 이제 그만할까 문자서는 그만할까 계속 뭐 하도 붙들고 세월 다 가서야 되겠나. 저도 요새 아침마다 와서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개씩 하게 됩니다. 이 공안 한 개를 이 유튜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왼종일 24시간을 거기에 붙들려 갖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백칙이 끝나면 이제 그만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백암록 후기에 또 보니까 종룡록을 끝내놓고 나니까 백암록을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힘을 모아서 백암록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종룡록을 읽고 했으면 백암록에 안 봤을지도 모르는데 백암록을 제가 다 보고 나니까 갑자기 종룡록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득 들었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그러면 종룡록도 백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한 100일간을 그 일요일날 빼면은 뭐 넉넉 잡아서 한 150일 정도 한번 해볼까? 어차피 뭐 보림인데 더 나은 어떤 보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다시 또 문자선에 한번 매달려 볼까? 근데 책을 참 보면은 이 깨달음인데 그게 능엄경 그 깨달음과 관련되는 서적은 능엄경을 읽어보신 분은 다행이고 깨달음의 한 걸음 더 백척간두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아직도 능엄경을 안 읽어본 분은 그리고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은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좋은 책들이 참 많아요. 많고 이 배감록이나 종용록은 물론 여기에 보니까 좀 쉽게 문문관과는 달리 좀 쉽게 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뭐 이걸 읽음으로써 마치 깨달은 사람처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뭡니까 해충국사, 원래 이 해충국사가 그 해능의 제자인데, 해충국사는 그 해능으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해충국사는 이 교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죠. 우리가 그 해능과 같이 있었던 그 신수대사도 깨치지는 못했지만은 교학적으로 그 많은 그 조예가 깊으니까, 그리고 깨쳤다는 게 뭡니까? 깨치고 깨쳐서 나타나는 결과는 평상심이고, 평상심이란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편견 또는 그 분별,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도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어라. 자연스럽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은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갠성 어디 화두 창구에서 갑자기 뭔가 번쩍하는 게 떠올라갖고 깨쳤다 이렇게 안 해도, 문자선을 해서도 자기 스스로 삶이 그런 삶으로 변해져 있으면은 분별심이 없고 사랑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깨달은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선을 통해서도 굳이 자기가 깨쳤다고 그런 느낌이 없어도 그 삶 자체가 벌써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그분 또 고우 선사님, 고우 선사도 그 제자들이나 이 강의 같은 거 할 때 나는 아직도 깨치지 못했어요 하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스님 제발 깨치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표현해서, 자기는 깨치지 못했다 해도 그 살아가는 삶 자체는 깨친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깨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 어떠냐? 꼭 깨치놓고 그 사랑 분별 속에 살고 있다. 그럼 깨친 게 뭐냐? 뭘 깨쳤단 말이고? 오히려 역으로 물어볼, 그죠? 그럼 자기가 깨치지 못했다 해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랑 분별 없이 그 자기의 오욕과 질정에 얼매임 없이 자유스럽게 살고 있다. 그게 바로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감록을 어쨌든 간에 1책부터 100책까지 한번 읽어봤다. 읽어봤습니다. 그냥 거기에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내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고 그 느낌을 이야기한 거지, 내가 배감록을 이제 통달했어 이런 이야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이 종록록 이것도 이 저자가 같은 저자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록록도 시험시험 배감록 하듯이 그렇게 바짝 할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종록록도 시험시험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깨치는 것은 어느 문자로 깨치는 것은 그 문자로 깨치는 게 문자선이고, 그 다음에 화두를 들고 참고해서 깨치는 것을 그 가나선이라고 하더구만요. 그 가나선도 직지 인심으로 깨칠 것이냐, 화두를 혼자서 참고해서 깨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이빠사나니 사마타니 온갖 또 이름을 또 갖다 붙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백척간도 진일보 하듯이 깨쳤다 안 깨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이 깨친 삶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랑분별 속에 휘말려서 내 그 오욕과 칠정 속에 갇혀 사느냐.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도 오욕 칠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오욕 칠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지가 깨쳤다고 아무 우기면 뭐 하겠습니까? 안 깨쳤다 해도 자기 삶 자체가 사랑 분별 없이 평상심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바로 깨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